예, 오늘은 330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세종시 코로나19 상황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세종호수조각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에서는 확진자 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3명은 전이면에서 발생하였고 또 이분들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에 해당됩니다. 청주 유흥업소 관련 1명, 또 타시도 접촉자 1명, 또 그리고 2명은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누적 확진자는 316명으로 이 중 15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우리 시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은 종천초등학교 관련해서 28명, 또 타 지역 부모님 접촉 관련 9명, 또 전이면에서 7명, 또 청주 유흥업소 전파 4명 이상과 같이 4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고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천초등학교 경우 지난 3월 29일 최초로 교직원이 확진자로 밝혀졌으며 이후 전체 교직원과 학생 1168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9명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가족과 또 접촉자에 대한 검사에서 9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종천초 관련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교직원과 학생 734명이 자가격리 중으로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4월 11일 또 자가격리 해제 일정이 다가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종천초등학교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확진자가 발생한 3개 학교는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예방적 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는 3월 21일 타지역 부모님을 접촉한 일가족 4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접촉자와 또 접촉자와 가족 등에 대한 검사에서 5명이 양성으로 판명되는 등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전이면 지역 확진자는 유증상자 1명이 4월 2일 최초로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확진자와 조천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한 일행 중 2명이 4월 4일에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이후 4월 6일, 7일 이틀 동안 최초 확진자 집을 방문했던 가족 2명과 또 이들 가족과 접촉한 다른 가족 2명이 확진되는 등 추가로 4명이 확진되어 모두 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가족 간의 감염 사례로서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주 유흥업소와 관련해서 4월 2일 업소 운영자가 우리시에서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 1명과 방문자 1명이 확진된 후 어제 방문자의 회사 동료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모두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봄꽃 축제 등 현장 행사를 모두 중지하였고 다중집합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150만 원 그리고 업소에 방문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최대 4명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인원을 나눠서 테이블에 앉더라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된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그 위반 사례도
이러한 사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또 이용자는 4월 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불특정 다수 입장으로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관리자가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하도록 하고 이용자는 또 모두 각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 3명이 출입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누구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표시해서는 안 되고 한 분 한 분씩 모두 기록을 작성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국민 여러분의 피로도를 감안해서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신 바 있으십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하루 1회 문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해서 개선된 지침을 4월 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날 24시 현황을 종합해서 다음날 오전 10시에 문자를 송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아마 어제도 아마 700명 선에 이를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대전시에서는 클럽과 종교시설, 학원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고 충북에서도 유흥업소와 스포츠팀, 학원, 논시설 등을 고리로 해서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생활의 현장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등 언제 어디서 전파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봄철 나들이도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시되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는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세종호수 조각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은행나무길에서 세종호수 조각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종호수 조각전은 우리 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세종시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입니다. 모두 4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돕고 또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총괄 감독을 선정해서 운영을 맡기는 등 지역의 전문가와 또 지역 예술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모두 7개 작가팀을 선정하였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호수공원의 특성에 맞춰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7개 팀의 작품을 시민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7개 팀 중에서 특별 전형으로 선정된 1개 팀에게는 우리시 소재 동양 AK 코리아에서 작품 재료인 알루미늄 2톤을 기증하여 의미를 더하기도 하였습니다. 작품은 팀별로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호수공원 현장에서 설치하며 작업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호수 조각전이 마무리되면 5월 1일 전시 개막 행사를 개최하고 개막 행사 이후에는 호수공원에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등 시민들께서 계속해서 작품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호수 조각전이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새롭고 즐거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호수공원 일원에 작품을 추가로 더 설치해서 호수공원의 문화예술의 한계를 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세종호수
조각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 여민전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1일 발행한 4월분 여민전 200억 원이 예년과 달리 금세 판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여민전을 충전하지 못하셨고 또 충전이 시작되는 오전 9시에 만여 명이 장시간 대기하는 또 불편도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민전의 불편을 개선하고 또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론을 적극 반영해서 여민전 발행과 운영 방식을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민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5월부터는 개인의 월 구매 한도를 당초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면은 매월 13,500명 정도가 여민전을 더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민전 발행액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기 위해서 현재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당초 확보한 여민전 캐시백 예산이 150억 원으로 여민전 발행 규모가 1,500억 원이지만 예산을 105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발행 규모를 1,050억 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시백 예산 105억 원 추가 확보를 전제로 해서 월 2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규모라든지 또 행안부로부터 지금 현재 1인당 규모로 보면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행 규모를 추가로 더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한 1,800억 정도 발행한 데 비해서 금년도는 2,550억 원 정도로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민전 앱은 운영 대행사인 KT에게 서버 역량을 증설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충전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여민전에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여러분의 알뜰 소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 협력 배달앱을 운영하고 여민전 학생증 결합 특화카드 발급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사전에 이메일 통해 접수된 질문입니다. 내일보 김주환 기자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지역경제에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분석 결과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발생한 지역화폐를 이용한 일명 현금깡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행한 여민전 200억도 짧은 시간에 소진되었습니다. 이 또한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일보 김주환 기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화폐 여민전의 발행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역화폐 여민전이 지난해 3월 3일에 이제 최초로 출시되어서 작년 12월 말까지 총 1,789억 원이 하나카드 그리고 농협카드를 통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642억 원이 이제 지역 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소비 분석에 따르면 음식점, 또 종합소매점, 식음료 등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 매출이 50.6%로 나타났고 교육, 의료업종 매출도 27%
2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민전 발행의 효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역외 소비 비율이 가장 큰 도시인데 역외 소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난 점이 대표적인 효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별 역외 소비율을 보면은 하나카드 경우에 전년 대비 19.2%포인트, 그리고 농협카드 경우에 2.4%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카드 경우에는 2019년의 경우 역외 소비율이 73.6%였는데 작년에는 54.4%포인트로 19.2%포인트가 감소되었고, 또 농협카드 경우에는 역외 소비율이 하나카드보다는 좀 낮은 편인데 이 경우에는 2019년에 63.1%에서 2020년에 60.7%포인트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민절은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또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지역화폐 발행의 목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우리 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좀 많은 차이가 있다. 실제로 역외 소비를 줄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여민전, 지역화폐를 이용한 현금깡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카드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역화폐가 지류형이라든지 모바일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가능성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모두 카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져야 그 캐시백이 지급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현금깡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의심 사례가 보고된 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